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2회 강좌 인류는 한 혈통인가? 아담에게 있는 유전자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이것이 진화의 증거인가 아니면 창조의 증거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해 내용 요약 한번 살펴보시고요. 성경 천마디의 의미, 창조주 복음, 신지학이란 7차원의 하나님. 이 7차원의 하나님은 요즘 양자역학, 무슨 순간이동, 또 뭐 AI 컴퓨터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20회는 창조사상과 인본사상, 21회는 한자와 창세기, 오늘은 온 인류는 한 혈통인가? 자, 성경은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의 가족이라고 설명한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가 시작되었고 대홍수 후 노아 한 가족의 후손이 세계의 모든 족속이 되었다고 말한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현실을 보면 이 말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자손이라고 보기에는 각 인종의 특성이 너무 다른 것이다. 완전히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의 주목코 아프리카 흑인이 있는가 하면 흰 피부와 건발머리에 매부리코의 유럽인이 있다. 물론 둥글고 넓적하고 까만 머리칼에 황인종도 있다. 사회적으로도 최첨단 유비쿼터스 빌딩 속에서 사는 문명인이 있는가 하면 밀림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원시인도 있다. 그리고 인종의 차이에 따른 숙명적인 불평등과 편견과 고통이 있는 것도 본다. 이런 현실에서 인류의 시원과 분화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전 인류가 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말에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사진은 한 30년 전에 찍은 겁니다. 미안한데 필리핀의 작은 국제학교의 어린이들을 보세요. 노랑머리 백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동남아 흑인도 있고 요 한 연하 열댓 명 가운데 이렇게 다양합니다. 각 지역과 특성에 따라 각각 따로 인류가 발생하여 나름대로 진화해 온 것인가? 그러나 인류 발생의 증거를 하나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마다 다른 인종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너무 무모하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로부터 이 주장은 배척되고 있다. 인류의 시조 화석이라는 것들이 가짜들 내지는 억지라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양한 인종 발생은 무모한 추측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유인원으로부터 발생했으나 퍼져나가면서 환경과 특성에 적응하여 여러 인종으로 진화한 것인가? 흔히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환경에 적응해서 인종까지 변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유전 형질이 바뀐다는 것은 순전히 가설일 뿐 아무런 실증이 없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동식물이 용, 부룡을 따라 진화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뿌리나 개체수, 체형 등등이 그들이 생존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기형적인 동식물이 많고 같은 환경이라도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종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용, 부룡, 적자 생존의 가설이 능사가 아니라는 증거들이다. 자, 퍼닉 구획법. 그런데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유전 형질의 특징에 대하여 많이 밝혀졌는데 역시 성경의 주장이 가장 과학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현대의 해부 생리학은 어떤 인종이든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무리 인종이 달라도 해부학적, 생리적, 유전학적으로 사람에게는 동물과 원숭이와 구별되는 나눌 수 없는 동질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종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은 모두가 꼭 같은 멜라닌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 크기와 멜라닌의 생성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라는 것이다. 멜라닌은 피부가 광선을 통과시키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광선이 너무 강하면 피부가 상하고 너무 약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이것을 조절하도록 아담에게 멜라닌 조정 형질을 넣어 주셨다. 이것이 피부색과 머리칼과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여기 유전 원리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퍼닉 구획법이라는 도표를 보자. 라지 A와 라지 B는 멜라닌 생성 촉구 형질이고 스몰 A와 스몰 B는 멜라닌 억제 형질이라고 하자. 아담의 피부색 결정 유전자는 이상적인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할 때에 하와도 아담의 분신으로서 같은 유전자를 가졌을 것이다. 이것이 반으로 나누어져 자녀에게 전수될 가능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 이 도표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후손이라도 다양한 피부색의 자손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부색 외의 다른 수백 가지의 유전 형질도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유전 형질이 반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될 때에 아담, 하와 똑같이 이렇게 나눠질 확률이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사실 유전 형질은 요 두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이렇게 얽혀 있어서 아주 더 다양하게 유전이 됩니다만은 대강 이렇게 우선 이해하기 쉽도록 보시길 바랍니다. 자, 라지 AA, 라지 BB의 자녀들은 피부에 전혀 밝은 색조가 없는 유전자를 지닌 흑인이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는 지역에 모여 산다면 계속적으로 흑인 혈통이 유지되는 것이다. 스몰 A의 스몰 BB의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같은 상황에서 백인의 혈통을 유지해 갈 것이다. 그러면 항상 황색을 계속 유지하는 인종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황색 피부는 약간의 멜라닌 침착에 지방이 조금 덮일 때 황인종이 되는데 라지 AA 스몰 BB나 스몰 AA 라지 BB가 한 지역에 모여 계속 결혼 관계를 이어갈 경우에 언제나 황색 인종이 유지되는 것이다. 한 혈통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사실이 된다. 인용구입니다. 오늘날 인종이 섞이고 흑백 결혼도 많은데 그래서 쌍둥이 형제 중에도 흑인과 백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짐승도 교잡이 많아져서 한 배에서 나온 강아지가 금둥이도 있고 누렁이도 있는 경우를 흔히 보는 것이다. 자, 여기 실제 사진인데요. 퍼닉 구획법을 증명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흑인 부모에게서 백인 아기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흑백 쌍둥이도 있다. 유전자 속에 흑백이 섞여 있을 경우에 유전학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 혈통의 인류학을 지지하는 증거들이다. 퀸 메리 병원에서 났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표에서처럼 꼭 고른 확률로 태어난다는 말은 아니다.
가능성은 모두 같지만 부모의 상태나 생활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는 것이다. 야곱이 수태하는 염소들의 환경을 조종하여 얼룩무늬 염소가 많이 태어나게 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다. 환경과 생활에 따라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도덕과 지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의를 행하느냐, 죄를 행하느냐, 또 음식이나 환경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 절제하느냐, 부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 형질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억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성질, 능력, 체형 등 모든 면에서 이런 유전 작용은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전적 책임과 자기 생활의 책임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의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뒤에 풋노트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 문제는 대체로 아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의 본을 따른다. 그러므로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에 의해서 행해지게 된다. 인종 차이와 함께 문명 차이도 마찬가지이다. 아브라함 때의 메소포타미아에 이미 2층집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한 유적이 나오는데 그때로부터 4천여 년의 세월과 역사와 문명이 흐른 지금에도 계속 오지에서 원시 생활을 하는 부족들이 있다. 이런 것이 그런 부족들이 진화를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흔히들 진화론의 인류 역사는 상식처럼 알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 면에서 오류가 많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진화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아의 후손들이 증가하면서 흩어지고 타락하고 밀림으로 고립되면서 문명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퇴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유전과학이 아담의 한 후손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로 나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아담이 모든 피부색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유전 형질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이 세계의 인종 문제도 진화론보다는 성경 쪽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인류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나뉘어진 것은 한 조상의 자손이지만 유전과 환경, 도덕과 종교 등 유전과 후천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겨난 현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창세기 9장 19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들먹였는데요. 성경적, 창조론적, 인류론, 인간론이라고 할까요? 인류론, 인류 발생론에 아주 상당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풋노트 끝에 여러 가지 출처 근거를 이렇게 밝혀 놓았는데요. 4번에 보면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습득 형질이 유전 형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는 신학에서 많은 연관된 논쟁을 일으킨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와 같이 조상과 자손에게 뭔가 유전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씀과 또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감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이 유전적으로 어떤 죄악과 벌의 형질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상반되지만, 그러나 실제적 유전학에서는 도리어 이것이 조화될 수 있다, 조화되는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제22회 인종의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23회는 신묘한 조화와 조화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조화, 한자로 써놨습니다. 감사합니다.